여러분, 허츠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렌터카의 거인이잖아요. 근데 이 허츠가 지금 파산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정말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또 최첨단 기술 때문에 생긴 아주 골치 아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과연 허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허츠의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츠의 지난 100년을 보면요. 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1918년에 포드 모델T 단 10대로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가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는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은 허츠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나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거든요. 100년 된 거인이 마주한 가장 현대적인 도전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허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불 케이스의 근거들입니다. 최근 허츠가 거둔 몇몇 중요한 성공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불어넣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무려 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원래 목표했던 2억 5천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발행했을 정도입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루에 13%나 급등했죠.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 같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1억 5,400만 달러, 약 2천억 원의 현금이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2012년부터 10년 넘게 끌어온 자동차 부품 반독점 소송에서 이겨서 받게 될 합의금입니다. 과거에 부품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허츠가 손해를 봤던 걸 이제야 보상받게 된 거죠. 회사의 현금 흐름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업, 그러니까 렌터카 사업 자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차량 이용률이 83%까지 올라왔고요. 드디어 조정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회사가 다시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또 유리한 가격에 신차 물량까지 미리 확보해뒀다고 하니 사업의 기초 체력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허츠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지금부터는 허츠의 발목을 아주 무겁게 잡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츠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베어 케이스의 근거들인데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허츠가 처한 상황을 이 한 장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막대한 빚과 실패한 전략이라는 거대한 짐이 회사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이게 바로 허츠 투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허츠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입니다. 이 빚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앞에서 말한 모든 긍정적인 소식들을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위해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 막대가 허츠가 매년 이자로만 내는 돈인데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보시면 얼마 전에 시장의 환호를 받으면서 겨우 조달한 신규 자금 총액이 3억 7,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빌려온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매년 그냥 이자로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빗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빚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던졌던 야심찬 승부수, 바로 전기차 전략이 완전한 재앙이 됐습니다. 한때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되는가 싶었는데 중고 전기차 가격이 폭락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감가상각으로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가 오히려 현재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재무적인 문제 외에 지금 당장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심각하게 깎아먹고 있는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스캐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신 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아주 현대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고객의 실제 불만입니다. 차를 반납하고 석 달이나 지났는데 내가 내지도 않은 손잡이 옆 작은 흠집 때문에 $700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런 식의 요금 폭탄 후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고객들의 분노가 폭발했고요. 이제는 미 의회까지 나서서 해명을 요구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청구서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4단계 자동화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고객이 차를 반납하면요, AI 스캐너가 차량 전체를 샅샅이 훑어서 손상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아주 미세한 흠집까지 기계적으로 다 찾아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사람이 한번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사실상 없이 수백 달러짜리 손해배상 청구서가 고객에게 자동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비용 줄여려고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허츠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 허츠는 마치 낡고 무거운 100년 된 엔진을 단 최첨단 신차 같아요. 제도약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츠는 일단 급한 현금을 수혈해서 생명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19억 달러, 25조 원의 빚이라는 거대한 족쇄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전기차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효율성을 높이려던 AI 기술은 고객 신뢰 위기라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결국 허츠의 미래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엑셀을 밟으면서도 고객과 운영 안정성이라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절묘하게 잘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에 말이죠. 이 호치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브랜드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혁신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허츠가 내놓을 대답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